자, 우선은 저희가 이제 여기 불 관련돼서 거의 다 했는데, 여기 보면 특이 케이스라는 게 있고, 나더 넘버 비교 이런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수업을 따로 할 거라서 그냥 보기만 해놓고요. 나더 넘버끼리는 비교 연산할 수 없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요것도 이제 따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객체 비교는 할 수 없다. 아까 수업을 했고요. 자, 요거 부동소수점 비교의 주의. 요거 수업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동소수점 데이터라는 걸로 이제 수업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자, 요거 나중에 이제 더 볼 거고요. 자, 그래서 자, 부울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EX에 가시면 플로트 데이터라는 수업 준비를 제가 미리 해놨을 거예요. 자, 요거 좀 보고 갈게요. 자, 요거 보고. 자, 여러분들이 수학이나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너무 자유로운 사고를 하시면 안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약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약속.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너무 자유롭다. 그러면 1 더하기 1이 1일 수도 있어요. 왜? 예를 들어 덩어리 두 개가 있는데 덩어리 두 개를 합치면 무게는 늘어나지만 덩어리는 하나일 수 있잖아요. 1일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너무 자유로운 사고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수학을 하기 힘들어요. 수학에서는 1 더하기 1의 약속은 뭐예요? 이 덩어리들이 합쳐지는 것이 아닌 이런 약속을 하는 거죠. 합쳐지는 것이 아닌 두 개가 있을 때,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쳤을 때 이게 2다 라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지키셔야 돼요. 아까 전에 배웠던 것들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내가 자 이렇게 블럭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내가 A는 10이라고 썼는데 자 제가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어요? 이 친구는 여기 안에서만 A라는 친구가 있어 라는 약속을 제가 만들었는데 이런 약속이 왜 있어야 되지? 자, 이런 거랑 상관없이 A는 여기서도 쓸 수 있고 여기서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너무 자유로우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이 약속을 배우는 거예요. 수학도 뭐예요? 약속을 배우는 거고요. 프로그래밍도 약속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런 기준에서 우리는 어떤 걸 약속할 거냐? 수라는 걸 약속을 배워볼 거예요. 수. 자, 이 수라는 게 어떻게 데이터화 되냐? 요에 대한 약속을 배워볼 거예요. 이미 우리는 자바 때 배웠지만 자, 한 번 더 자바스크립트 때 해볼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수라는 것, 자, 수라는 것, 자, 이 수라는 게 어떻게 데이터화 되는지 이해하시려면 비트라는 걸 아셔야 돼요. 비트. 자, 비트는 정기적 신호가 있음 없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정기적 신호가 있음 없음. 자, 우리가 컴퓨터라는 친구가 연산, 저장 이런 것들을 하게 된 이유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정기적 신호를 저장하거나 연산할 수 있게 되어서예요. 정기적 신호. 정기적 신호는 신호가 있음, 없음의 상태로 나뉘어요. 있음, 없음. 그래서 자, 정기적 신호가 있음, 없음을 비트로 표현하기로 했어요. 비트로 정기적 신호가 있고 없고. 자, 근데 요 있고 없고를 생각해 보니까 수로도 표현될 것 같아요. 너는 1, 너는 0.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약속이 좀 늘었어요. 어떻게 약속을 했냐? 야, 나 숫자가 0일만 있으니까 별로야. 좀 큰 숫자가 있으면 좋겠어. 심지어 사람은 0일로만 하나요? 0, 1, 2, 3, 4, 5, 6, 7, 8, 9까지 쓰나요? 9까지 쓰죠. 자, 이런 걸 우리가 10진수라 부르고요. 10개의 숫자를 쓴다. 2개의 숫자만 쓰는 것을 2진수라 불러요. 그런데 컴퓨터는 2진수밖에 저장하거나 연산할 수 없어요. 왜? 정기적 신호가 없음, 있음. 이 두 가지 상태만 쓰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키보드에 있는 데이터를 라벨링을 해봤더니, 키보드에 있는 걸 다 해봤더니, 이게 총 127개밖에 안 되더라. 자, 우리가 키보드에 있는 숫자나 자판이나 스페이스나 이런 것들을 라벨링한 이 친구의 인코딩을 뭐라 부르죠? 아스키 코드라 불러요. 자, 아스키 코드. 자, 우리가 이걸 라벨링을 해봤더니 전부 다 127개로 되더라. 127개면 한 8개 비트나 7개 비트로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넉넉하게 8개 비트를 기준으로 잡자 한 거예요. 자, 숫자를 할 때는, 자, 여기 8개 비트. 자, 8개 비트면 0부터 255까지 숫자가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왜? 여기가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의 경우의 수를 다 곱해봤더니 256개예요. 8개. 왜? 2의 8승계니까. 그죠? 2의 8승계니까. 근데 0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0부터 255개. 그래서 자, 요 정도 숫자면 뭐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키보드 자판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키보드 자판. 그래서 자,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 1바이트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1바이트. 자, 이게 최초의 정수예요. 최초의 정수. 1바이트로 된 숫자를 만든 거예요. 자, 이게 약속의 시작입니다. 약속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한 거예요? 아, 키보드 자판을 다 했더니 127개밖에 안 되는데 요거를 숫자로 표현하려고 했더니 8개 비트 정도면 되겠다. 요거를 1바이트라고 하겠다. 그 여기로 표현될 수 있는 숫자를 기본 정수라고 하겠다. 0부터 259까지의 숫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가 이거 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어요. 자, 뭐가 떠올라요? RGB가 떠오르죠? RGB. RGB 어떻게 해요? 0부터 255까지 숫자로 색깔을 섞죠. 이렇게 삼원색으로 색깔을 섞죠. 자, 요게 RGB. 그래서 255인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수인 숫자를 약속을 했는데, 자, 보니까 음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거 음수 어떻게 하지? 자, 음수 어떡하지?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정기적 신호가 있으면 2의 0승이니까 1이야. 자, 여기 정기적 신호가 있으면 2의 1승이니까 요거 2개 더해서, 자, 3이야. 여기 정기적 신호가 있으면 요거 다 더해서 2의 2승이니까 7이야. 이런 식으로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음수가 안 되는 거야. 음수. 아, 이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해서 음수를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어요? 자, 음수를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냐? 자, 요 앞자리를 하나를 빼놓고 요거를 부호비트라 해놓고, 자, 부호비트. 자, 예를 들어, 자, 이렇게 하지 뭐. 자, 요거를 0이라고 하고, 0이라고 하고, 여기에 정기적 신호가 다 있으면, 자,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러요? 자, 정기적 신호가 다 없고 다 있는 요 상태를 보수라고 했어요. 보수. 자, 이렇게 정기적 신호가 다 있고 없고를 보수라고 부르는데, 자, 이때를 우리가 마이너스 0이라고 하고 싶었어요. 자, 그런데 숫자가 하나 비니까 얘를 하나 빼서 마이너스 1로 하기로 했어요. 0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다르게, 자, 숫자가 좀 있게. 자,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요. 이거를 우리가 보수법이라고 불러야죠. 보수법. 자, 내가 예를 들어, 자, 숫자가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지금 현재 1, 2, 4니까 7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7을 만들려면 얘를 보수시켜버려요. 자, 보수시키면 어떻게 돼요? 얘는 마이너스 7이 아니라 마이너스 8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7이 돼야 되니까 더하기 1을 해요. 자, 이렇게.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7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양수, 음수를 표현하기로 했어요. 이게 양수, 음수의 표기법이에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8개 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는 자, 8개 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는 하나 더 많네.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예요. 127까지.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표현할 수 있는 게 0부터 127이고, 그렇죠? 나머지가 마이너스 128까지니까. 얘가 하나 더 있는 이유는 뭐예요? 자, 하나 더 있는 이유는, 자, 이것의 보수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0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27부터 127까지일 거예요. 하지만 얘가 뭐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수를 표현하기로 약속했어요. 왜 이런 약속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비트라는 정보로 숫자를 표현해야 되는데 요 하나로는 너무 작은 숫자니까 어떻게 해요? 8개로 숫자를 표현하기로 했어요. 8개로. 자, 근데 이 숫자는 정수인 거예요. 소수점이 없는 정수. 자, 그런데 음수도 표현해야 되겠으니까 요 앞자리에 신호가 있으면 이거를 음수, 요 앞자리에 신호가 없으면 양수라고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음수랑 양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그냥 뒤집는 거예요. 뒤집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수를 표현합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렇죠? 정수를 표현하는 약속. 이거는 뭐예요?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선생님 이거 모르면 개발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개발 잘해요. 이거 몰라도 개발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언제 면접이거나 또는 문제 같은 거에 나올 수 있어서 이 약속들을 외우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응용 앱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응용 앱은 뭐냐면 조금 더 사용자 중심의 어플을 응용 앱이라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스템 어플을 만드는 개발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알 수가 없어. 시스템 어플은 뭐냐면 조금 더 로우 레벨의 언어로 만든 어플을 시스템 어플이라 불러요. 대표적인 게 OS에 있는 기능들이죠. 네트워크와 관련된 어플, 또는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어플, 터치와 관련된 어플 이런 것처럼 뭔가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단의 어플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꼭 아셔야 돼요. 로우 레벨일수록. 그래서 요거를 배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 드는 거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 너무 어려워. 그럼 나중에 배워도 돼요. 그렇죠? 지금은 꼭 알 필요 없이 나중에 배워도 크게 문제는 없더라. 자, 방금 한 약속은 알면 좋고 모르면 좀 그냥 나중에 알아라. 자, 이번에 우리가 배워볼 것을 자, 여기까지가 지금 자, 제가 문서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렇죠? 자, 비트를 사용하는 이유, 바이트가 만들어진 이유. 자, 초기의 컴퓨터 문자를 아스키 코드, 이게 아스키 코드의 표시예요. 아스키. 그렇죠? 자, 여기서 128개의 문자. 127이 아니라 128이네요. 그렇죠? 최소 8비트라 하나 추가해서 7비트라 8비트로 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초기 정수가 되는 거죠. 자, 그거를 우리가 음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보수법으로 하더라. 자, 그 다음에 이게 정수 제가 아까 방금 얘기했던 정수 저장 방법이고 0, 마이너스 1이고 3,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자, 보수법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 배워볼 것은 실수예요. 자, 우리가